어... 드디어 이제 경우의 수. 내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은 했던 것 같은데, 이 경우의 수, 순열조합 이쪽 파트에서는 원래 수학이란 것 자체가 답은 하나지만 풀이는 여러 가지잖아. 근데 이 파트는 그게 가장 심해. 그래서 오늘 나가는 숙제부터겠지? 경우의 수 숙제는 내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시도를 해봤으면 그걸 항상 밑에다 적어와. 왜냐면 내가 너네 숙제 해오면 항상 질문 받잖아. 그 질문을 받을 때 너네한테 물어볼 거야. 어디까지 해봤냐? 어떻게 해봤냐? 이걸 물어볼 거니까 그냥 몰라서 시도 못했어요.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최대한 좀 열심히 해봐. 알겠지? 일단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들을 좀 했나? 아니야? 이거 어려웠어? 중학교 2학년 때. 중복면 어땠어? 중학교 2학년 때면은 공부 안 했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너 중학교 2학년 때 왔잖아. 제 처음 성적 아시잖아요. 그 성적으로. 너 오자마자 배웠던 게 이쪽 아니야? 오자마자 벽이 배웠어. 그 삼각형. 그러니까 2학기. 그랬나요? 이게 2학기 기말에 나왔던 거야. 네, 기억이 안 나? 예. 그래.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맞습니다. 자, 일단 사건이랑 뭐 경우의 수 이렇게 했는데, 사건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해. 뭐 살인사건 막 이런 거가 아니고 그냥 주사위를 던졌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 거를 시행이라 그래. 시행. 예를 들어 동전을 던졌다, 주사위를 던졌다 하면 그걸 시행이라 그래. 오케이? 근데 내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지. 그리고 주사위를 던졌을 땐 1부터 6까지 다양한 수가 나올 수가 있겠지. 그 결과를 이제 사건이라 그래. 오케이? 이해되니?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3의 배수의 눈이 나왔다. 이런 걸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주사위를 던진 것 자체는 시행이라고 보는 거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왔다. 이런 걸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왔다. 이런 게 사건으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자, 여기도 보면 사건에 어떤 실험이나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라고 돼 있지. 뭐 3의 배수의 눈이 나왔다. 뭐 4의 배수의 눈이 나왔다.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경우의 수, 보면 어떤 시행에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다 구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몇 가지냐 이런 거. 오케이? 예를 들어서 자, 주사위를 내가 하나 던졌어. 3의 배수가 나오는 눈 몇 가지야? 2가지겠지? 3 아니면 6이니까. 이게 경우의 수다.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사전식 배열 또는 수영도를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식 배열은 이거 문제 나오면 그때 설명할게. 요즘 사전식 배열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한번 내가 설명은 했지, 수학의 잼에서. 네, 그거 설명하느라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다들 기억 좀 하고 있었으면 좋겠네. 자, 어쨌든 사전식 배열도 있고, 수영도라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수학의 잼 때 설명은 했지만, 수영도라는 건 가지치기야, 가지치기. 그래서 이제 뻗어나가는 거지, 계속 경우를. 그러니까 너네 말로 노가다. 노가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합의법칙, 고배법칙 있는데, 합의법칙은 언제 더하는지 기억나? 언제 써먹는지? 언제 경우의 수를 더했지? 다 까먹었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더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학원 끝나고 오늘 건대에서 친구랑 약속이 있어. 건대를 가야 돼. 근데 여기서 건대 가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버스로 가는 방법이 3가지가 있고 지하철로 가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쳐보자. 근데 내가 버스를 타면서 지하철을 탈 수는 없잖아. 결국 내가 그리고 버스랑 버스를 동시에 탈 수도 없지. 그지? 그래서 3가지 더하기 2가지 해가지고 5가지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 작년에 이거 예시 들었더니 어떤 예시를 들었냐면, 치마가 3개 있고 바지가 4개 있어. 그럼 내가 입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같이 입는 거 얘기하는 거야. 나 그때 좀 충격받았잖아. 진짜 같이 입니? 네, 저 같이 입는. 아, 그래? 나 신기했어. 하여튼 나는 같이 입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건 합의법칙 예시다 하고 말했는데, 근데 같이 입는 경우도 있는데 이래가지고 좀 충격받았어. 어쨌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여기도 나와있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럴 때 더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버스랑 지하철을 동시에 탈 수 없으니까 동시에 타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럴 때 더해주면 된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주사위를 던졌는데 뭘로 할까? 어떤 예시를 할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뭐 합이 2 또는 3이 나오는 경우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는데 합이 2 또는 3이래. 두 수를 더했는데 2랑 3이 동시에 나올 수는 없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경우에는 더해준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고백 법칙은 반대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야. 오케이? 동시에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있다가 친구 만나러 밖에 나갈 거야. 근데 상의가 4벌이 있고 하의가 3벌이 있네? 근데 둘 중 하나만 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 둘 다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의 4가지에 하의 3가지 해가지고 4 곱하기 3 해서 12가지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동시에 일어난다. 요거를 가장 먼저 구별해주면 돼. 그래서 더하냐, 곱하냐를 구별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거가 바로 나오지. 여사건. 여사건은 뭔지 기억나니? 여사건. 전체에서 해당되는 그 반대를 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분이 있다 할 때 그 여자 있지. 남을 여자야, 남을 여. 남아있다. 그러니까 여사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머지 경우로 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 주사위 2개를 던졌어. 주사위 2개를 던졌는데 합이 3 이상이야. 그러면 주사위 2개를 던져서 합이 3 이상이면은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고 쭉 가다가 12까지 있거든? 그걸 다 더할 거냐는 거야.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주사위 2개의 합이 3 미만인 거. 합이 어차피 나와봤자 2겠지? 1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합이 2인 경우 1, 1. 요거 제외하고 나머지 35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주사위 2개를 던지면 6가지 해서 전체가 36가지인데 여기서 두 수의 합이 2인 거. 요거 딱 하나 빼면은 35가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런 게 여사건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경우, 반대 경우를 빼가지고 구해주는 거를 여사건이라고 한다. 참고로 여기 이거는 잠깐 지워. 이걸 왜 넣어놨을까 나는 모르겠네. 이거는 원래 경우의 수가 2학기 기말범위였어. 작년까지는 2학기 기말범위였고 집합이라는 단원이 2학기 이제 중간고사에 나왔는데 이거는 집합에서 나오는 내용이야. 근데 너네는 지금 집합을 그대로 2학기에 배우는데 경우의 수가 1학기로 앞당겨 왔단 말이야. 앞으로 왔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이해 못할 거야. 그래서 사실 여사건 이것도 너네가 집합을 배웠으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집합을 없이 하려니까 아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여사건은 문제 풀어보면서 요거는 감을 익혀야 될 거야. 여사건이 저런 부분을 한다고 해서 바로 뭐 깨닫고 그런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이럴 때 여사건을 쓰면 좀 더 편하구나 이런 거를 너네가 직접 몸으로 느껴야 돼. 경우의 수는 다 마찬가지야. 너네가 진짜 문제 많이 풀면서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런 상황에는 여사건을 써야 되는구나, 이런 상황에는 수용도를 써야 되는구나, 이거를 몸으로 부딪혀서 깨달아야 돼. 여기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내가 문제를 너네가 많이 달라고 하면 엄청 많이 줄 거야. 정말 엄청 많이 줄 거니까 심지어 내가 작년에 그 외고 문제도 다 받아놨거든. 외고에서 주는 이제 경우의 수 문제 같은 것도 얼마든지 말해. 여기는 많이 부딪혀봐야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자, 자연수의 양의약수의 개수. 이거 원리 내가 설명해줬던 거 혹시 기억나니? 수학의 셈에서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 자, 어떤 수가 예를 들어서 100 뭘로까? 144? 자, 144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우리 원래 어떻게 해야 돼? 1, 2, 3, 4, 6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얘를 어떻게 하냐? 소인수분해를 한다는 거야. 자, 소인수분해를 해보면은 소인수분해는 다 할 줄 알 거 아니야? 자, 소인수분해 했지? 자, 그래서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했었어. 여기 있는 지수에다가 어떻게 해라? 지수에다가 1을 더해라. 1을 더한 다음에 얘네끼리 다 곱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 1 더하면 5가 되고 여기다 1 더하면 3이 되지. 그래서 5, 3, 15. 양의 약수의 개수는 15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 원리 설명해봐라. 아니면 이렇게 할까? 원리가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물어봐. 저기 넘어가서 화이트보드에다가 설명해 주고 할 테니까. 수학의 셈에서 하긴 했는데 이거 어차피 영상 찾아보면 있을 거야. 내가 수학의 셈 할 때 했었어. 근데 만약에 궁금하면은 저기 이따 화이트보드에다가 해줄 테니까 그때 하는 걸로 하자. 알겠지?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게 뭐 ax제곱, b의 y제곱, c의 뭐 z제곱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어떤 수를 소인수 분해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럼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x 플러스 1, y 플러스 1, z 플러스 1. 그러니까 지수에다가 1씩 더한 다음에 얘네끼리 다 곱하면 양의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여기에 추가로 뭐 있었는지 기억나나? 추가로 뭐 있었는데 기억나나? 약수의 합. 예를 들어서 144의 약수의 합을 구하래. 그럼 너네 뭐 하고 있어야 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이러고 있어야 되지. 근데 그것도 공식이 있다라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리는 설명해줬어. 궁금하면 이따 화이트보드에다가 설명해줄게. 어떻게 구했냐? 얘가 지금 2의 4제곱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2의 모든 수의 0제곱은 몇인지 기억나니?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야. 오케이?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그럼 2의 0제곱부터 2의 4제곱이잖아. 지금 여기가 2의 4제곱이지. 그럼 2의 0제곱부터 2의 4제곱까지 다 더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얘 3이 있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의 0제곱부터 3의 제곱까지 다 더하는 거야. 요거 계산하면 약수의 합이 나와. 원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궁금하면 설명해 줄게. 그래서 뭐 얘 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다 더하면은 31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1 더하기 3 더하기 뭐 9 이렇게 되니까 1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네끼리 곱하면은 403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수를 실제로 다 더해보면 심심한 사람 한번 해봐. 더하면 403이 나온다. 한 가지만 더 해볼까? 예시로 아무 수나 한번 불러봐. 81? 자 81은 얘는 그건데 너무 좀 그건데 완전 그거라 소인수가 하나밖에 없어서. 얘 3의 4제곱이야. 그럼 약수의 개수는 여기 지수에다가 1 더해서 얘네끼리 곱하는 건데 얘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얘는 5개야. 약수의 개수는 5개고 그 약수들의 합을 구하면은 3의 0제곱부터 3제곱 나와야 되는데 요거 해주면 돼. 오케이?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소인수가 2, 3, 뭐 또는 5, 7까지 뭐 여러 개 있다. 3개 이상 있다. 그러면 이렇게 3개씩 곱하면 돼. 알겠지? 만약에 여기 추가로 뭐 5의 세제곱 이런 게 있다. 그럼 여기다가 5의 0제곱부터 5의 세제곱까지 더한 걸 추가로 곱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이것도 안 하나? 기억해야 돼. 합을 구하는 문제는 사실 나오는 거 많이 못 봤거든? 너네 시험 문제에서. 너네 기출에서 나오는 거 거의 못 보긴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라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은 한번 1번은 봐봐. 1번은 봐봐. 근데 어차피 내가 이거 다 문제 나오면 설명은 해줄 거거든? 이런 거는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설명을 해줄 건데 한번 1번은 봐봐. 나중에라고. 응, 맞아. 다 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문제 풀면서 다 설명해 준다고 한 거고. 일단 요거는 유형으로 바로 넘어가자. 넘어지면 직접 써야 돼.
자, 1099번 얘부터 보면은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대. 자,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는 건 얘네 두 주사위가 구별이 돼야 안 돼? 된다는 거지, 그지? 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6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럼 합이 3인 경우 1부터 나눠보자. 자, 합이 3인 경우는 A 주사위랑 B 주사위가 있다고 할 때 A 주사위는 1, B 주사위는 2 이런 거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얘네가 구별이 되니까 숫자가 바뀌어도 다른 경우겠지. 작은 주사위가 1이 나온 거랑 작은 주사위가 2가 나온 거랑은 다른 경우잖아. 그러니까 수가 바뀐 거 1,2도 되지만 2,1도 가능한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선생님, 어. 근데 크기가 같은 주사위로 하면 저거 안 돼요. 아마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나올 거야. 아. 문제에서 보통. 구별이 되면은 얘네가 만약에 A, B 주사위를 구별을 못해 너네가. 그러면 얘네 둘은 똑같은 경우로 들어가. 그냥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아마 문제에서 나올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합이 3인 경우는 요거 말고는 더 없지. 최소 1은 나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합이 6인 경우 얘는 1, 5 요것도 되고 2, 4 요것도 되고 3, 3 요것도 되고 4, 2 요것도 되고 5, 1 요것도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5가지 여기서 2가지 얘네 둘을 더해볼게? 더해볼게? 더해야지. 왜? 두 개를 더했는데 3과 6이 동시에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더해줘야 된다. 그래서 7개가 나온다. 자, 여기도 보면은 뭐 크기가 다른 주사위라고는 안 했지만 주사위 A, B라고 딱 말해줬지. 그러니까 다른 주사위라는 거야. 얘는 A고 얘는 B다. 구별이 된다라는 거지. 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된대. 그럼 5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거 당연히 5인 거 가능할 거고 또 뭐가 가능해? 10 가능하겠지. 15는 안 되지. 최대가 6이니까 6, 6 해봤자 12니까 저희는 1, 5, 2, 4 2, 4가 아닌데? 미쳤나봐. 1, 4 2, 3 3, 2 4, 1 이렇게 해서 4개가 있겠지. 그치? 그 다음 합이 10인 경우는 뭐부터? 1, 9 1, 9 안 됐지? 4, 6 5, 5 6, 4 이렇게 해서 3개 해서 총 7개가 된다. 근데 보통 주사위는 애들이 안 틀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차가 3이거나 합이 3인 경우. 차가 뭐야? 차? 빼는 거라고 하면 큰일 나, 이제는.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야. 오케이? 그냥 빼는 게 3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A 주사위, B 주사위가 있어. 그러면 얘네 둘 다 차가 3인 거거든? 근데 만약에 그냥 앞에서 뒤에 걸 뺀다라고 하면 얘는 차가 3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3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얘를 경우로 안 쳐버린다고. 그러니까 차라는 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걸 차라고 해. 오케이? 자, 어쨌든 차가 3인 거는 1, 4, 뭐 4, 1 요것도 있지만은 뭐 2, 5, 5, 2 요것도 있고 3, 6, 6, 3 요것도 있겠지. 그래서 일단은 6가지가 되겠네. 차가 3인 경우는. 그리고 합이 3인 경우는 1, 2, 2, 1 이 두 개밖에 없지.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한다? 한다, 더한다? 더한다. 오케이? 빼도 3이고 더해도 3인 거는 나올 수가 없지, 주사위에서는. 자, 가운데 거 풀어줄게. 나는 경우의 수를 어렵지만 되게 좋아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풀이가 안 길어. 우리 연립방정식 했을 때 생각해봐. 2차 부등식 이런 거 연립방정식, 연립부등식 했을 때 생각해봐. 풀이 여기까지 없고 다 썼잖아.
근데 경우의 수는 내가 뭐 짧으면 3줄, 길어봤자 여기 다 쓰는 일은 없을 거야. 거의 진짜 막 킬러 문제 아니면, 모의고사 킬러 문제 아니야. 그래서 좋아하고 재밌어. 하다 보면 재밌어. 그래도 복소수 이런 거보단 재밌잖아. 복소수는 눈에 안 보이잖아, 너네. 눈에 안 보이지만 얘는 그래도 실생활이랑 조금이라도 그 연관이 있잖아. 하다 보면 재밌을 거야. 자,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2 또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2 또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뭐야? 2의 배수거나 3의 배수를 찾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가 일단, 자, 두 자리 자연수에서 2의 배수 몇 개야? 2의 배수 몇 개일까? 두 자리 자연수야? 1부터 100까지가 아니야. 두 자리 자연수야. 그치, 45가 되겠지? 자, 이거 조심해야 돼. 경우의 수에선 이런 걸 조심해야 돼, 너네가.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는데, 그냥, 2의 배수? 딱 봐도 50개 아니야? 이래버린다고. 이런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야. 자, 왜 45개냐? 1부터 100까지 얘가 50개인 건 아마 너네 다 알 거야. 그치? 여기서 뭐가 빠져? 2, 4, 6, 8, 10은 안 빠지는데 100이 빠져 그랬지. 5개가 빠져서 45개가 되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몇 개야? 자, 일단 첫 번째로 그거 한번 구해볼까? 1부터 100까지 3의 배수는 몇 개야? 33개. 맞아. 33개야.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5의 배수 몇 개인지 찾는 거. 자, 1부터 100까지 7의 배수는 몇 개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1부터 100까지라고 했잖아. 100에서 7로 나눠버려. 그러면 몫이 몇이냐? 14가 나와.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나온 몫이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1부터 100까지 3의 배수가 몇 개냐? 그럼 100에서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33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33개가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뭐가 빠져? 자, 1부터 100까지 33개가 나왔어. 근데 여기서 뭐가 빠져? 3, 6, 9가 빠지지. 그래서 결국 30개가 된다. 됐니? 자, 그러면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하면은 2의 배수, 3의 배수 둘이 더하면 몇 개야? 75개야. 그래서 답이 75개인가? 아니요. 그건 아니야. 왜 아니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더하는 경우는 언제라고 했냐면 둘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했어. 근데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기는 해.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일 수가 있지. 언제? 그치, 공배수일 때, 6의 배수일 때. 그러면 6의 배수는 몇 개가 있을까? 16개. 16개가 있어. 근데 그 16개 중에서 6은 빼야겠지? 6은 하나 빼야겠지? 그래서 15개를 빼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 60개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답은 60개가 된다. 헷갈리지? 그리고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주변에 경우의 수 이제 풀 때 좀 기가 막히게 푸는 친구들이 있다. 곁에 둬. 도움이 될 거야. 자, 1108번 보면은 방정식 x 더하기 3y 더하기 5z 얘가 18일 때 세 자연수 xy 이것도 잘 봐야 돼. 자,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2개야. 이런 거 어떻게 풀으라고 했는지 기억나? 수학에서 했을 때. 대입을 하는데 어디에부터 대입을 하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맞아. 개수가 큰 문자에 고정된 숫자를 먼저 넣으라고 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새 자연수인지 새 음이 아닌 정수인지를 확인해야 돼. 두 개 차이 잘 기억해야 돼. 자연수는 뭐야? 1부터 시작이야. 근데 음이 아닌 정수는 0도 포함하기 때문에 요거 잘 구별해야 돼. 요거 때문에 문제 날라가면 아쉽잖아. 오케이?
자, 여기선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개수가 가장 큰 z에다가 1부터 넣어보는 거야. 자, z가 1이야. 그러면 y도 마찬가지. 그 다음으로 개수가 큰 거는 y지. 여기다가도 최소값 1을 넣어보는 거야. 최소값. 그럼 여기서 8 나왔지? 그럼 x는 몇이야? 10. 자, 그럼 z는 1 그대로 놓고 y가 이번에는 2라고 넣어보는 거야. 2라고 넣었어. x는 몇이야? 7이야. 자, 그러면 얘가 3이야. 그럼 얘는 4. 규칙이 보이지? 이렇게. 됐니?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지. y가 5가 돼버리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끝. z가 1일 때는 끝. 그럼 z가 2일 때는 얘가 1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13 나왔네? 그러면 x가 5. 그럼 얘가 2라고 할 때 x는 2. 그리고 여기서 끝. 이렇게 되지. 자, 여기 3, 1, x 몇? 0. 안 돼. 그러니까 얘네 4개에다가 얘네 2개 해서 6개가 된다. 이해됐니? 응. 지금 이게 유형 3이니? 4까지만 하고 쉬었다 가자. 네. 자,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두 점수의 일이라고 했어. 근데 범위를 이렇게 줬네. 자, 이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는 0. 야, 얘가 실근을 갖는데 그럼 뭐지?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4b를 넘긴다고 하면은 a제곱이 4b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렇지? 자, 그럼 a에다가 고정된 값을 넣어볼 거야. a에다가. 자, 여기가 1이라고 쳐보자. 그럼 b는 뭐가 가능해? 0 말고는 안 되나? 응, 안 돼. 0 말고는 안 돼. 자, 그럼 a가 2라고 쳐보자. b는 뭐뭐 가능해? 0 되고 1까지도 가능하겠지. 자, 그럼 a가 3이라고 해보자. b는 0, 1, 2까지 가능하지. 그지? 그 다음에 a가 마지막 4라고 해보면은 b가 0에서 4까지 가능하지. 그지? 그래서 얘는 하나, 두 개, 세 개, 5개 해가지고 총 11개가 된다. B가 응? 아, b가 2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미안. 그래. 이렇게 문제 제대로 안 읽으면 나처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3, 4 2개 빼면 9개겠네. 그치? 이렇게 문제 안 읽으면 나처럼 되는 거야. 자, 어느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4종류, 감자튀김 2종류, 음료 3종류를 팔고 있대. 이때 햄버거, 감자튀김, 음료를 각각 한 종류씩 묶어서 세트 메뉴를 만들려고 한다. 만들 수 있는 세트 메뉴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 자, 그럼 햄버거는 4종류가 있어. 자, 근데 우리가 햄버거랑 감자튀김이랑 음료를 하나씩 동시에 선택해서 세트를 만드는 거잖아. 감자가 빠지면 그게 세트야? 음료가 빠지면 그게 세트야? 아니라고. 하나씩 동시에 골라야 돼. 근데 맛있겠다. 근데 동시에 고른다는 거는 우리가 합의 법칙이야? 고배 법칙이야? 고배 법칙이었지. 그래서 햄버거가 4개, 감자가 2개, 음료가 3개 해서 24가지 이렇게 나온다. 이해되니? 10분 쉬었다 오자. 네.
자, 1117번 보면은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가 홀수인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어떤 두 수를 더했는데 홀수가 나오려면 뭐랑 뭐를 더해야 되지? 짝수랑 홀수를 더해야 돼. 홀 더해도 짝이 나오고 짝짝 더해도 짝이 나오지. 그러니까 더해서 홀수가 나오려면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여야 돼. 그래서 만약에 A가 홀수면은 B는 짝수여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A가 짝수면은 B는 홀수여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한 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가 몇 개 있어? 다섯 개지? 홀수, 소수 말고 홀수. 소수도 4개, 4개지? 응. 2, 3, 5, 7이니까. 홀수 1, 3, 5, 7, 9 5개지? 짝수는 몇 개? 4개. 4개야? 10은 빼줘. 자, 얘도 마찬가지로 4 곱하기 5 해서 이때 20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더하면은 40개가 된다. 자, 코리아 5개의 문자 중에서 3개의 문자를 차례로 택한대. 5개 중에서 3개만 선택을 하는 거야. 이때 자음과 모음을 교대로 선택한대. 자, 그러면 3개를 선택할 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교대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모음, 자음, 모음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 자, 그러면 자음은 몇 개야 지금? 이거 자음, 모음 구별할 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 언제? 자음 몇 개? 2개. 자음 2개, 모음 3개야. 그러면은 얘는 2가지. K랑 R 중에 누가 올 것이냐? 2가지. 모음 3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1가지. 이렇게 되겠지. 남은 거 하나니까. 앞에서 하나 써가지고. 자, 그 다음에 모음 3가지, 자음 2가지, 모음 2가지. 자, 그러면 얘는 6가지가 되고 얘는 12가지가 되기 때문에 둘이 더하면은 18가지. 됐니? 이해되니? 이해 안 되면 바로 말해야 돼. 자, 5명의 학생이 쪽지 시험을 본 후에 5장의 답안지를 고르게 섞었다. 이 문제 별표는 안 돼 있지만 중요하다고 체크해놔. 5장의 답안지를 고르게 섞었다. 임의로 답안지를 한 장씩 뽑을 때 한 명의 학생만 답안지를 뽑고 나머지 학생은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뽑을 경우의 수. 이걸 물어봤어. 자,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있는데 얘네끼리 시험지를 다 섞은 거야. 그리고 이제 채점하려고 나눠 가졌어. 그랬더니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A만 자기 시험지를 갖고 나머지 4명은 다른 애들 시험지를 받은 거야. 오케이? 그럼 이게 몇 가지냐는 건데 이거는 아까 말한 수영도 가지치기 문제야. 오케이? 너네 말로 하면 노가다. 자, 그러면 B가 받을 수 있는 시험지는 뭐가 가능할까? 뭐뭐 가능하지? 그치. A는 이미 얘가 자기 거 가져갔고 자기 거를 더 가져가면 안 되니까 B는 못 가져가. 그러니까 얘가 가능한 건 일단 C로 시작해야 돼. C. 그리고 또는 D 또는 E 이렇게 3가지만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B가 C를 가져갔어. 그럼 C는 뭐가 가능하지? B, D, E 3개가 남았는데 다 가능하지. 그치? 다 가능하니까 B도 가능해, D도 가능해, E도 가능해.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A, C, B 자,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그럼 A, B, C 나왔으니까 D, E 남았거든. 근데 얘네가 자기 거를 가져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E, D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A, C, D 나왔어. 그럼 B랑 E 남았잖아. 근데 얘가 E를 가져가면 안 되니까 여기는 강제로 B, 여기는 E 이렇게 돼. 이해되니?
그 다음에 AC 나왔으면 B, D 남았지. 얘 D 못 가져가니까 B, D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해서 두 번째가 C라고 할 때 세 가지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D가 나왔다고 쳐보자. 그러면 A, D 나왔으니까 C가 가능한 건 뭐 있어? B랑 E 이렇게 가능하겠지. 자, 그러면 A, D, B 이 순서로 나왔다고 할 때 C, E가 남았네. 근데 얘는 E를 못 가져가니까 E, C 이렇게 가능하다. 됐니? 자, 그 다음에 A, D, E 나오면은 B랑 C 남았지. 그러면 얘 B, C도 되지만 C, B도 가능하지. 얘는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야. B, C도 되지만 C, B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세 가지가 된다. 됐니? 이걸 조금 밑에 쓸게. 자, 그럼 A, E 여기 나왔어. 그럼 C가 가능한 게 B랑 D가 가능하겠지? C는 안 되니까. 자, 그러면 A, E, B 나왔어. A, E, B 나왔으면 C랑 D 남았네. C, D. 그러면 C, D. 얘는 D 안 되니까 여기가 C, D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A, E, D 나왔어. 그럼 B, C 남았네. B, C는 이렇게 B, C 들어가든 C, B 들어가든 상관없지. 여기가 B, C, C, B. 얘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해서 전체가 몇 가지가 되냐? 9가지가 된다. 이해되니? 근데 내가 처음에 가정을 어떻게 했지? A가 자기 걸 가져간다고 가정을 했지. 근데 A가 꼭 자기 걸 가져갈까? B도 가능하고 C도 가능하고 D도 가능하고 E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누가 가져갈 거니? 5명 중에 1명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명이 자기 걸 가져갔다고 했을 때 나머지 경우가 총 몇 가지가 나온다? 9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45가지가 나온다. 이해되니? 요거 됐어? 그러니까 4명이 서로 다른 사람 거를 가져간다 라고 하면은 9가지. 이건 외워놓는 게 좋아. 그냥 속 편하게. 오케이? 4명이 자기 거 말고 다른 사람 거를 가져간다? 그러면은 9가지다. 자, 예를 들어서 2명이 있어. 자, 2명이 서로 다른 사람 거를 가져간다라고 해. 너네가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마스 때 여기 나왔어. 자, 선물을 주고받으려고 해. 근데 내 선물 내가 가져가면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걸 가져간다고 쳐보자고. 자, 2명이 나왔어. 몇 가지 가능해? 서로 다른 사람의 선물을 가져가는 거 몇 가지 가능해? 한 가지밖에 안 돼. 수민이랑 예담이랑 서로 주고받는 거 이것밖에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럼 3명일 때는 몇 가지가 될까? 2가지? 자, 한번 해볼까? 헷갈리면 해볼까? 자, 얘는 A를 가져가면 안 돼. 그럼 B나 C가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럼 B 가져갔으면 A, C가 가능하니까 C, A 요거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A, B 남았으니까 여기는 A, B 이렇게 2가지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4명은 아까 외우느라고 했지? 9가지. 어차피 여기 3명까지는 안 나온다. 1가지, 2가지 문제 내가지고 뭐 할 거야? 자, 그럼 5명일 때는 몇 가지가 될까? 한번 시켜볼까? 자, 이따 한번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5명? 이따 한번 넘어가서 한번 해봐봐. 5명 이거 몇 가지 나오나? 이것도 사실 공식이 있긴 하거든? 근데 보통 아무리 많이 나와도 5명까지 나와. 4명, 5명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4명은 9가지가 나오고 5명은 몇 가지가 나오는지 한번 구해봐봐. 오케이? 이따 넘어가서 한번 구해봐봐. 이거는 지금 말고. 자,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A 도시를 출발하여 D 도시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이런 거 잘 봐야 된다. 단 같은 도시를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A에서 B 갔다가 다시 A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한 번 간 지역은 다시 가지 않는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가능한 게 A에서 그냥 B 갔다가 바로 D 가면 되겠네. 또 두 번째, A에서 C를 갔다가 D로 가면 되겠네. 또 뭐가 있냐면 A에서 B를 갔다가 C를 갔다가 D를 가는 것도 가능할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A에서 반대로 C를 갔다가 B를 갔다가 D를 가는 것도 가능할 거야. 이거 말고 혹시 더 있나? 없지? 자, 그럼 A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 2가지지? A에서 B로 가는 거 2가지지? 아니야? 2가지 맞지? B, D 가는 거 몇 가지? 3가지. 아, 그래서 얘는 6가지다. 됐니? A에서 C로 가는 거 몇 가지? 3가지. C에서 D로 3가지. 그래서 얘는 9가지가 된다. 자, A에서 B 2가지고, B에서 C 2가지, C에서 D 3가지. 그러면은 12가지. 자, A에서 C 3가지, C에서 B 2가지, B에서 D 3가지. 하면은 얘는 18가지라고 해.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한다? 더 한다. 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 너네 이거 동시에 가능해? 너네 뭐 나루토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 45가지가 된다. 내가 아까 한 말이 좀 이해가 되니? 칠판을 많이 쓸 일이 없다. 풀이가 얼마 안 나와. 자, 1129번.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345, 133과 같이 숫자 3이 적어도 하나 들어있는, 자, 적어도 라는 말 들어있으면 뭐 생각하라고 했는지 기억나? 그치, 여사건 생각하라고 했어. 적어도 라는 말이 있으면 여사건을 생각해라. 자, 3이 적어도 하나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3이 하나만 들어가도 되고 2개 들어가도 3개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럼 이 세 가지를 구해서 사실 다 더해도 되긴 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전체에서 빼겠다는 거야. 뭘 빼냐? 3이 없는 경우를 빼면은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세 자리 자연수가 몇 개야, 전체? 뭐 100부터 999까지가 세 자리 자연수겠지? 100부터 999까지. 몇 개지? 100부터 999. 이거 몇 개? 자, 이렇게 쓰면 모르는구나. 몇 개? 900개야. 오케이? 900개야. 자, 그럼 이 중에서 3이 없는 거 한번 찾아보자. 자, 세 자리 자연수니까 여기다가 한번 세 칸을 만들어 볼 거야. 자, 여기 세 칸을 이렇게 만들었어. 자, 그럼 3 안 돼? 3 금지야.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지? 8개 올 수 있지? 왜 8개지? 0 아니니까. 0 빼고. 맞아. 0이랑 3 빼고 10개 중에서 8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0부터 9까지 10개의 수가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0이랑 3은 안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0이 오면 세 자리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지? 그럼 여긴 몇 가지? 8가지. 9가지. 왜? 중복돼도 상관없어, 이거. 아, 그래요? 어. 111 이런 거 되잖아. 가능하지? 그럼 여기 몇 개? 여기도 9개야. 3만 빼면 되니까. 그러면 요거 다 곱하면 9, 9, 81에 8 곱하면은 648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얘에서 얘 빼면은 252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3이 적어도 하나 들어가는 수는 252개다.
이해됐니? 자, 항의 개수 구하는 거. 자, 여기 보면은 a 플러스 b에 x플, y플, z, b, q, r, s. 자, 이게 전개하면은 항이 몇 개냐? 진짜 전개하면은 그 광기야,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 어차피 겹치는 문자가 없지? 그러면은 이거 곱하기 할 때는 얘네 개수에서 얘네 개수 다 곱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몇 개가 나오냐? 24개의 항이 나와. 오케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자, 얘는 몇 개일까, 항이? 응? 8개? 자, 일단 이렇게 곱하면은 항이 4개가 나오겠지? 자, 여기에 항이 4개 있어. 더하기네? 그래서 이대로 더하면 돼. 그래서 8개. 오케이? 그래서 곱할 땐 곱하고 더할 땐 더한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는, 문자가 안 겹칠 때야. 서로 겹치는 문자가 없을 때. 그리고 이거 밑에 문제 풀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나는 미리 말했어. 밑에 문제 풀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 그거는 한번 너네가 생각해보고, 만약에 그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틀려오면 돼. 어차피 내가 질문하면 해줄 테니까. 자,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 자, 72 소인수분해 하면은 8 곱하기 9니까 2의 세제곱에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다가 1 더하면은 4. 여기다가 1 더하면은 3 해서 12개가 되네. 자, 구한 김에 그것도 한번 해볼까? 약수의 합. 자, 약수의 합 어떻게 하라 했냐면 2의 0제곱부터 여기 없는 애는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소인수가 2랑 3이 있지. 없는 애는 쓰는 거 아니야. 2의 0제곱부터 2의 세제곱까지 이렇게 더해줘라. 그 다음에 3의 0제곱부터 3의 제곱까지 이렇게. 그럼 얘는 15가 나올 거고 얘는 13 이렇게 나오니까 둘이 곱하면은 195 나오겠네. 예,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차라리 가운데 거 풀어줄 걸. 홀수의 개수. 아쉽다. 이거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니까 이걸 풀어줄 걸 그랬다. 하나만 다른 문제로 한번 해볼까? 자, 네. (180) 가지고 한번 해보자. 자, 180은 이거 소인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될 거거든. 180 소인수분해 하면은. 자, 여기서 홀수의 개수를 한번 구하고 싶어. 홀수의 개수. 근데 너네가 아는 홀수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 2로 안 나눠져. 그러니까 약수에 2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건 뭐냐? 얘를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만 딱 남지. 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면 돼. 그래서 3 곱하기 2에서 6개가 돼. 그럼 짝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6번 쓰면 돼. 오케이? 6번을 써도 되고, 아니면 2가 하나 있거나 2가 2개 있거나잖아. 제곱이니까. 2가 하나 들어가도 되고 2개 들어가도 되지. 그럼 이때에 여기서 나온 게 6개니까 해서 합치면 12개. 이런 식으로 구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2가 하나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지. 짝수니까 2가 곱해지면 짝수라며. 근데 2의 1제곱만 올 수도 있고 2의 제곱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나머지 3의 제곱 곱하기 5, 얘의 약수의 개수는 위에서 6개가 나왔지. 그러니까 이때 6개, 이때 6개에서 총 12개.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 6번으로 써도 된다. 그걸 이용해서 한번 1135번은 너네가 숙제로 한번 해봐봐. 자, 이거는 유형이 두 개가 별표 쳐져 있긴 한데 둘 다 완전히 똑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더 복잡한 거를 내가 풀어줄게. 1139번. 자, 이 돈 계산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여기서 자주 나오는 유형은 그거야.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가 다르다는 거. 요거 두 개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하거든. 여기 보면은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했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B라고 했어. 둘의 차이 뭔지 기억나니? 둘의 차이는 이런 거야.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물건값이 1,000원이 나왔다고 쳐봐. 1,000원. 그러면 내가 1,000원짜리를 하나 내도 1,000원이야. 그치? 근데 1,000원짜리 안 내고 나 그냥 동전 처리할래. 500원짜리 2개 내도 1,000원이야. 그러면 여기서 1,000원을 내는 방법의 수는 두 가지지만 1,000원을 내는 금액의 수는 한 가지라는 거야. 금액은 겹치니까. 오케이? 근데 방법은 완전히 다르지. 내가 1,000원짜리 하나 낸 것과 500원짜리 2개 낸 거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방법의 수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해됐니? 자, 먼저 방법의 수부터 한번 구해보자.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얘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1,000원짜리를 3장을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이걸 낸다고 할 때 안 낼 수도 있고 한 장을 낼 수도 있고 3장 다 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0개, 하나, 둘, 3개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내가 안 낼 수도 있고 한 장만 낼 수도 있고 3장 다 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500원짜리는 4개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가 안 낼 수도 있고 4개를 다 낼 수도 있어. 자, 100원짜리도 내가 안 낼 수도 있고 2개를 다 낼 수도 있어. 그럼 여기서 몇 가지야? 내가 1,000원짜리만 봤을 때 4가지. 500원짜리는 5가지. 100원짜리는 3가지야. 그럼 이거를 다 어떻게 한다? 곱해줘야 돼. 왜? 동시에 넣는 거니까. 오케이? 1,000원짜리랑 500원짜리 너는 동시에 못 내? 낼 수 있잖아. 응. 그러니까 얘네는 곱해줘야 돼. 그래서 곱하면은 60까지가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마지막에 항상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 이런 문제는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거야. 거의 모든 문제에. 그러니까 0, 0, 0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건 사는 게 아니잖아. 0원을 냈다는 건 사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0원 내는 거 한 가지 제외하면은 얘는 59가지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방법의 수는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금액의 수는 이제 문제가 뭐야? 내가 1,000원짜리를 하나 낸 거랑 500원짜리 2개 낸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귀찮아. 그래서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다 바꿔버려. 문제가 뭔데? 1,000원짜리 하나랑 500원짜리 2개랑 똑같다는 거야.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 없애주자고. 둘 중 하나를 없앨 건데 금액이 더 큰 놈을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편해. 오케이? 그럼 1,000원짜리 3개를 500원짜리로 다 바꿨어. 그럼 500원짜리 몇 개 돼? 총 500원짜리가 몇 개 돼? 10개가 되겠지? 이거 원래 가지고 있던 거 4개에다가 여기 6개 들어와서 총 10개가 되겠지? 그 다음 100원짜리가 이제 2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500원짜리를 안 낼 수도 있고 10개를 다 낼 수도 있지. 이거 몇 가지? 11가지. 자, 100원짜리 내가 안 낼 수도 있고 2개 다 낼 수도 있어. 이거 몇 가지? 3가지. 자, 둘이 곱한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0원을 지불하는 거 하나 빼줘야 된다. 33에서 1 빼면은 32가 되겠지.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주면은 27이 나온다. 이해되니? 방법의 수, 금액의 수 이거 차이 잘 기억해줘야 돼. 이게 마지막인가? 색칠하는 거?
자, 동심으로 돌아가서 색칠 공부 한번 해보자. 자, 5개의 행정구역 A, B, C, D, E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 얘네를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사용해서 구분하려고 한대. 근데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한 이유가 지금 5개로 나눈 이유가 뭐야? 구분하려고 나눈 거겠지? 근데 얘랑 얘랑 똑같은 색으로 칠하면은 얘네들이 구별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하겠다 이거야. 이 문제는 첫 번째 색칠할 때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곳에 먼저 색칠을 하는 거야. 그럼 어디다가 가장 먼저 색칠해야겠어? A에다가 가장 먼저 색칠해줘야겠지? 얘 몇 가지? 5가지 색칠하면 돼. 그리고 어차피 나머지는 다 똑같아. 3개씩이란 말이야. 그럼 그냥 B, B 이런 식으로 갈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주보고 있는 B랑 D 있잖아. 얘네는 같은 색이어도 되지만 서로 다른 색이어도 돼. 그래서 이런 문제는 꼭 2가지 경우로 나눠줘야 돼. B랑 D가 같을 때 그리고 B랑 D가 다를 때 2가지로 나눠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럼 B랑 D가 같다고 쳐보자. 일단 B에다가 먼저 색칠해볼 거야. B 몇 가지? B? 몇 가지? 4가지겠지? A에다가 하나 썼으니까. 그럼 C에는 일단 D는 고정이야. B에다가 똑같은 색 들어갈 거니까 B에다가 색칠한 거 똑같은 색 들어갈 거니까 얘는 그냥 1가지야. 자, 그럼 C는 몇 가지? 3가지. 요거 2개 안 되니까. 그러면 E는 몇 가지? 3가지가 되는 거야. 왜? 얘랑 인접 안 하기 때문에 얘 3개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이런 말 하는 경우 있거든? 아니 C랑 E도 마주보고 B랑 D도 마주보고 있어. 근데 B랑 D는 같을 때 다를 때 구별해놓고 왜 C랑 E는 같을 때 다를 때 안 구별하냐. 회전시키면 똑같아. 오케이? 회전시키면 똑같아. 알겠지? 어쨌든 둘 중 하나만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B랑 D를 같은 색으로 칠한다고 할 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요거 하면은 80까지 이렇게 돼. 그치? 자, B랑 D랑 다를 때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B까지는 똑같이 4가지야. 그치? 자, 그러면 D, 여기선 D로 가볼 거야. D 몇 가지? 3가지. C 몇 가지? 2가지겠지? 3개 빠지니까. E는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얘는 뭐냐? 240?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해서 420까지 이렇게 된다. 요거 중요해. 매우 중요해, 매우. 자, 마지막. 자, 빨로, 파, 초 4가지 색을 사용해서 각 영역을 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한다. 자, 나가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지. 자, 여기 몇 가지? 4가지.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마로 가야겠네. 그치? 마는 색이랑 인접하니까 여기 몇 가지? 3가지. 자, 그럼 가는 몇 가지? 2가지. 자, 근데 문제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가와 라는 다른 색으로 칠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어. 자, 그러면 라는 몇 가지? 1가지가 되는 거야. 그치? 다는 몇 가지? 2가지가 되는 거야. 왜? 가랑 똑같아도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얘는
48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어? 나머지는 한번 숙제로 해보면 되겠고, 그리고 아마 경우의 수 다음이 이제 순열 조합 나오잖아.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다 끝낼 거야. 웬만하면은 여기 문제 푸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단원이 없어가지고. 끝.